저희도 군대를 가요. 핀란드 군대. 네네, 핀란드 군대. 그때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이노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고. 어미 오라스 마르스. 화났으면은 조금 더 길게 해요. 마르스. 너무 화나면 그러면. 마르스. 진짜 격한 분노. 마르스. 사실 되게 어렵게 성사된 만남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려웠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네. 요청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네. 별명이 신창맨이시잖아요. 제가 만든 별명은 아닙니다. 예.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게 사실 제가 뭐 털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네네. 되게 그 사고방식이나 사고방식. 논리 전개 방식이 침착맨하고 유사한 점이 조금 있다. 오늘 그러면 좀 볼 수 있겠네요. 오늘 한번 네네네.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유튜브 하고 계시는 핀란드인 레오 란타님 모셨는데요. 보통 이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핀란드인 하드웨어에 한국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그런 사람으로 좀 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오래 살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안 좋지 않나. 네, 오히려 약간 그 공장에서 선물 같은 거 만들 때 포장지만 이제 핀란드에서 가져온 포장지로 딱 만들어주고 껍데기만. 네, 껍데기만. 이제 알맹이는 뭔가 한국인이고 그런, 정서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 정서가 좀 있는 거죠. 조금 더 익숙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핀란드인 레오 란타님 모시고 방송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네. 사실상 핀란드에 사신 기간보다 한국에 사신 기간이 더 길죠? 핀란드는 뭐 계산한 적은 없지만 7, 8년 정도. 7, 8년? 네, 7, 8년. 그냥 7년으로 하시죠.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근데 긴 세월이에요. 7년, 8년도. 예, 군대 생활보단 길죠. 예, 길죠. 그리고 한국에서 사신 기간은 20년 이상? 20년이 좀 넘었죠. 지금이 이제 부사 개띠니까 제가 만으로 만으로 하면은 10월 되면은 31이니까 아직 30. 30. 예, 30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핀란드 사람이죠? 근데 생김새도 사실 핀란드인이라서. 아니 뭐 근데 이제 국적이 한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신 분들이. 저는 100% 핀란드인입니다. 핀란드 사람이고. 제가 유튜브 하시는 거 요즘에 많이 보는데 요즘엔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요즘은 좀 여행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 여행을 안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여행을 생각지도 않았고 라이브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하다가 라이브 때 조금 먹으면서 먹는 걸로 좀 가면 어떨까 해서 먹는 걸 하다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또 인도를 갔어요. 그래서 여행으로요?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좀 도와달라고 같이 와달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심지어 따로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여행도 좀 재밌을 것 같다 싶어서. 왜냐면 사실 이렇게 좀 한국어를 하면서 껍데기는 핀란드인인데 해외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럼 실제로 여행을 좋아하셔서 한 건 아니고?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인도에서 간 거를 이제 영상으로 올리신 거죠? 네. 근데 그 반응이 좀 좋으니까 좀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제가 영어를 사실 잘 못합니다. 영어 잘 못해요? 예. 그래서 한국어로만 다니니까 그게 이제 익숙한 그림이 아니다 봐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보긴 봤어요.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핀란드어보다. 근데 이게 언어를 바꿀 때마다 스킨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드가 바뀌어요? 네, 모드가 이제 한국인 모드가 있으면 핀란드인 모드가 있고, 한국어로 생각을 하면 한국어를 할 수밖에 없고, 핀란드를 지금 생각을 하니까 핀란드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한국어로 계속 말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핀란드 말을 하려면은 이걸 갈아 끼면은 핀란드 말이 되는데 그때는 또 한국어가 안 돼요. 그때는 업로드를 해야 돼서 한국인의 그 모드가 빠져요. 언어팩을 덮어야 돼. 네. 게임할 때도 언어팩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윈도우에 언어가 하나만 출력이 되니까. 그렇죠. 핀란드어로 하려면은 언어팩을 핀란드 걸로 새로 깔고. 그렇죠. 그럼 한국어는 그때는 또 안 나오고. 그때는 한국어가 조금 이제 렉이 걸립니다. 그럼 만약에 영어 버전으로 깔면은 영어가 제일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가장 약해요. 약하잖아요. 네, 이게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언어팩을 설치했는데 영어를 설치했는데 중간중간에 악어가 좀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그 공간이 좀 빕니다. 그 공간 빈 거는 보통 바디랭귀지나 이런 걸로 좀 채웁니까? 그때는 약간 버그 걸린 듯이 이런 걸로 좀 채웁니다.
근데 한국어는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있죠. 저도 뭐 속담이나 사자성어 좀 약합니다. 아. 예,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사실 뭐 외국인으로 따지면은 가장 잘 알아듣는 분이 타일러님 아니실까? 아, 탈러님도 한번 오셨었어요. 여기 외국인 누구 왔었어요? 승우 아빠님도 오셨고. 승우 아빠님 아세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게임 예. 같이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 네, 게임 전문가. 예. 그 정도? 제 방송 나온 외국인 분들은. 뭔가 외국인 같은 분들은 아니시네요. 그죠? 네. 다 말씀을 워낙 다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레오님도 지금 말씀이 한국인 억양이잖아요. 아, 근데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잘 안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어요, 아직. 좀 버벅거려요, 아직. 네. 하나도 안 바꿔요. 예열이 안 돼가 제가 좀 예열이 필요해요. 네. 아니, 왜냐면 그 인사동 나오신 거 네네. 영상 봤어요. 외국인인 척하기. 저희 시장 돌아다니는 거. 외국인이 외국인인 척하기. 인사동 아니었나? 인사동? 아무튼 시장에 갔어.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쓰셔가지고 외국인 흉내를 내는 거였는데 네네. 영어를 한국인이 하는 영어처럼 하셨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억양이 한국인 억양으로 하는 영어였어.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나는 아직 영어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럼 영어를 한국에서 배웠어요? 영어가 이게 제가 사실 그전 스토리를 얘기하면 핀란드어도 못했어요. 한국어만 할 줄 알았어요. 예, 처음부터 이제 아예 그냥 그 한국어 모듈만 깔아진 상태였는데 네. 왜냐면은 100일 때 한국으로 왔거든요. 태어난 건 핀란드에서 태어나시고 네네. 100일 후에 한국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제가 친형이 있는데 예. 1살 형이에요. 1살 형. 예. 그 형은 이제 한국 강남 차병원에서 태어났고 예, 차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부모님은 이 80년도 후반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형이 태어나고 제가 또 태어나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예. 어머니가 이제 혼자 예. 저를 데리고 이제 핀란드로 가서 할머니 계시니까 예. 외할머니 계시고 거기서 이제 딱 나타났다가 100일 만에 다시 돌아왔죠. 형은 강남 차병원 출생이고 레오님은 핀란드에서 출생하시고. 네. 아버님이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자리를 잡으실 때 무슨 일로 오신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북한을 이런 얘기도 해도 돼요. 네, 그냥 북한을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무찔러야겠다라기보다는 이제 방어하려고. 방어하려고. 이제 이런 전투력, 방어력을 높이려고 북한 땅굴 있잖아요. 그거를 탐지하는 탐지기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팔았었죠. 그때 당시 이제 북한에서 땅굴 파고 들어와가지고 막 발견됐었어요. 막 발견되고 뭐 그래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기계를 유통을 하셨네요. 그렇죠. 뭔가 이 북한 남한의 이런 관계에 조금 기여를 했다. 한핀 동맹. 한핀동맹. 굳건한 동맹. 핀란드의 고급 기술인 땅굴을 탐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북한이 얼씬 더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전쟁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형이 차병원에서 태어나고 그 사이에 또 태어나고 그래서 100일 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쭉 사신 거네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저희가 외국인 학교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 학교로 보냈어요. 당연히 유치원부터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니다가 제가 5학년이고 형이 이제 6학년 졸업할 때쯤에 이놈들이 핀란드어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죠. 부모님이 아무래도 핀란드이니까 이제 소통을 핀란드어로 하면서 쓰는 거는 한글로 하는 거예요. 쓰는 걸 핀란드어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알파벳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핀란드인인데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핀란드인인데 나중에 커서 계속 핀란드어를 한글로 쓰면 이게 체면이 안 쓴다. 쓸 줄은 알아야 되지 않냐 싶어서 이제 어머니 랑 이제 제 형을 핀란드어로 이제 유배를 보냈다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유배라는 거는 그렇게 길게 갔다 오신 건 아닌가요? 유배가 딱 2년 정도. 2년. 네, 2년 정도 딱 마스터하고. 핀란드 사람이 핀란드어를 배우려고 핀란드로 유학을 갔다 오는 2년간. 역으로 이제 유학 갔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 부모님이 집안에서는 무슨 말을 쓰셨어요? 한국어를 많이 쓰셨어요? 핀란드어를 많이 쓰셨어요? 저희 다 썼어요. 섞어서요? 네, 섞어서. 왜냐면 저희 그때 아주머니도 계셨거든요.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랑은 또 한국어 쓰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끔 통역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가족끼리 얘기할 때는 핀란드어를 많이 썼겠네요? 거의 핀란드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죠. 핀란드어가 또 익숙해지려고 하면 계속 이걸 토킹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부모님도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어팩이 이게 돼야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한국어를 하시다가 집에서 핀란드어를 계속 하시려면 좀 힘드시긴 했겠네요. 부모님도 이제 렉 걸리기 시작하더라고. 한국에서 살면서
핀란드를 쓸 데가 없는데. 핀란드에서 더 근데- 오래 사신 분들조차도 그렇죠. 힘들어하셨. 제 자식들도 갑자기 한국어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멘붕이 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그나마 이제 핀란드 간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아, 부모님 입장에서도 핀란드인의 네. 정체성. 그렇죠. 그런 걸 되찾기 위해서 뜻밖의 여정을 갔죠 핀란드로. 2년 갔다 오시니까 확실히 핀란드어가 좀 일취월장했어요. 그때 핀란드가 그때 당시에도 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2명을 붙였어요. 이 핀란드인이 왜 이렇게 핀란드어를 못하지? 그 사람들은 충격인 거예요. 아. 어디서 왔길래 못하는 거야 해가지고 야 이거 한 명으로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2명을 붙여서 한 명은 안 되겠네. 아니 뭐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듯이. 예 그래서 간호사들도 몇 명 붙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응급처치. 아 그리고 그런 것도 그렇죠. 있을 거야. 핀란드인으로서 핀란드인이 핀란드 그 어를 잘 못 써? 안 돼. 이거 우리가 이제 좀 사명감을 갖고 네.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핀란드인의 자존심이다. 예, 핀란드어를 못하는 핀란드인은 다시 해외를 못 보낸다. 아 못 보낸다. 못 보낸다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덕분에 이제 2년 안에 마스터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이유가 그때는 또 영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언어 때문에 이제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한국에 계셨잖아요 혼자서. 네.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배우러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 배우러 한국 와라. 그러니까요. 영어 배우려면 뭐 근처 영국도 있고. 아 핀란드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아 맞네. 아 맞네. 핀란드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아 맞네. 예. 핀란드 영어 잘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네. 돌아서.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외로워서 네, 아.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얘들이 핀란드 갔다가 너무 익숙해질까봐 다시 안 돌아올까봐. 안 돌아오면은 아빠가 서운하잖아요. 그쵸. 이게 또 그때 당시에는 직항이 없어가지고 가는데 한 16시간 걸렸어요. 기러기라는 거 알아요? 기러기 아빠. 네, 기러기 알아요? 아빠, 그런 예. 개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이 저 안에 딸 한 명 있거든요. 우리 집은 기러기는 없다. 아. 제가 선포했어요. 왜냐하면은 왜요? 가면은 남아서 이제 있는 사람이 잊혀져 점점. 음.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3명이잖아요. 저 안에 딸. 내 네 쪽에 2명이 있어야 된다. 딸이 외국 갈 거면 딸 혼자 가고 부모가 같이 나가자면 내가 나가고 내가 무조건 이쪽에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버님이 이게 자녀분이 네. 계속 이제 밖에 계시면은 좀 나를 잊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불안하죠. 불안감이 있었을 불안감이 거야. 있었- 하긴 이게 한국이 영어 배우기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국제학교. 국제학교. 예. 국제학교는 외국인만 다니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다녀보니까 다 한국인인 거예요. 맞다. 한국인도 있어. 한국인도 그게 영어만 쓰기에는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야 가보니까 98%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요? 98%가? 예, 이게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여건은 외국인인데 아. 이제 한국이신 분들이 거의 98%였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서류상으로는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를 제대로 그럼 배우기가 쉽지. 그래서 영어를 않아요. 제대로 못 배웠죠. 한국어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근데 영어를 지금 그래도 잘 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뭐 이제 프리토킹 이제 여행하면서 좀 늘었어요. 예. 원래 언어에 좀 그 소질이 있으셨나 봐요. 소지가 뭐 프리토킹 좀 가능하세요? 저 아예 못해요. 언어를 진짜 못해요. 아는 게 없어요. 뭐 아시는 거 뭐 있어요? 저 한국어. 한국어. 그러니까 아예 영어 없어요. 영어 관련. 저 같은 외국인 딱 만났어요. 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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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You're very handso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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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are handsome. You- More. More. handsome. You are more handsome. Your beard, manly. manly? manly. What is manly? manly is man. Sup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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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up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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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man and Batman. 슈퍼맨 앤 배트맨? 슈퍼맨 뭔가 이상한데? 슈퍼맨 배트맨. 무비. Yeah. 슈퍼맨, fight. Yeah. So 아. you Superman, me Batman. Yeah. Why? I like Batman. You like Batman. 근데 이런 프리토킹 이게 프리토킹이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이어지는 거예요. 끊기면 안 돼요. 끊기지만 않으면 그럼 저도 영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일단은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나오면 네. 다른 얘기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I like 배트맨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을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잖아요. 못 하는 사람. 이걸 못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 워딩 같은 거 좀 늘고 영어는 사실 자신감이에요.
끝말잇기 같은데 이건 사실. 맨리 슈퍼맨 배트맨. 근데 그 끝말잇기로 제일 잘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영어를 했는데 영어가 좀 잘 안 됐고. 네, 그래서 다시 보내졌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다시 보내자. 하긴 핀란드에 7, 8년 사셨다니까 앞에 2년 사셨으니까 남는 기간이 또 있었을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실수였다 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또 핀란드에서 다녔어요. 2차 유배. 예, 2차 유배. 그때 당시에는 왜 또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또 한국 고등학교가 치열하잖아요. 근데 본인 나라를 왜 유배라고 본인 날아가는 거를 왜 유배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연대를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송도를 가는 시기였어요. 예. 원래는 계속 신촌에서만 다녔었는데 그게 2015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1학년은 다 송도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배라고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좀 그걸 따왔습니다. 거기서 유배라는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 핀란드 2차 유배 생활은 어땠습니까? 2차 유배 생활을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게 저는 좀 놀라웠던 게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핀란드 고등학교 생활이.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그게 대학교더라고요. 그냥 저를 돌보는 사람이 아예 없고 내 갈 길을 뚫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방과 후 뭐 활동도 있고 뭐 학원도 가고 이게 쭈쭈쭈 그 스케줄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핀란드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못 썼죠.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멍 때리기? 멍 때리면서 그때 이제 제일 처음으로 롤에 접했어요. 그게 2012년 약간 그 롤 베타 서비스 처음이네 처음? 예, 그게 시즌 1이었나 2였던 것 같아요. 챔피언이 거의 한 18개였나? 2011년 정도 때 됐으니까. 그때 핀란드에서 2차 유배가 있지 않았더라면 한국이었으면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롤을 못 배웠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고등학생들은 바쁘잖아요. 바빠요? 막 학원 가고 막 공부하고. 고등학교는 바쁘니까. 보통 3학년만 많이 바쁘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조금 사바사. 빡세게 하는 사람은 1학년 때부터 바쁘고 근데 나는 그 정도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 이제 고3부터 바쁘고 케바케. 네, 케바케인데 그래서 핀란드인들이 뭐 하나 왜냐면 저한테는 약간 그 드래곤볼의 이제 시간과 전신의 방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그 이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백지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할 걸 만들어야 돼요. 알아보니까 하는 게 숲속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연 속으로. 거기에 컨텐츠가 있으니까. 거기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즐길 게 많으니까. 즐길 거 많고, 뭐, 야생동물 구경하고, 뭐, 버섯 같은 거 따고, 베리 같은 거. 왜냐면은 핀란드에서는 누구나 남의 숲에 들어가서 버섯이나 이런 베리를 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안 되거든요. 네, 핀란드 법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놀면서 뭐, 요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노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머니들 산에 들어가서 밤도 주워오고, 뭐 쑥도 캐오고, 뭐 오디도 따오고 막 해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건 이제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고 핀란드에서는 그거 어린이들이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거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쭉 이어가더라고요. 롤을 하셨는데도 롤이 별로 재미없고 산에 가서 그 캐는 게 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친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롤을 잘 안 해요. 롤을 잘 안 하고 버섯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못 껴. 그래서 못 껴가지고 약간 아싸가 좀 됐었어요,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메이플이거든요. 왜냐면 애들하고 얘기하려면은 그게 주된 관심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핀란드에서 야 이거 봐봐 내가 버섯 키워왔는데 이 신기한 버섯이야. 이거는 독버섯이 아니야. 독버섯.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삶아서 먹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요리로 또 이어지면서. 야 얘들아 오늘 저녁에 내가 스프 끓여줄 테니까 야 내가 캐온 버섯 다 같이 스프 끓여 먹자. 그래서 다 초대해가지고 그렇죠. 다 같이 다 퍼먹고. 네. 친구들은 베리 따오고 막 뭐가 보이고. 네. 이제 2명이 와서 먹었는데 5명이 보이고. 그러면서 동네 애들끼리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집단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무리가 생기고 이러면서 집단 지식이라고 하죠. 버섯에 대한 이제 그 노하우도 생기고
그렇게 좀 그래, 놀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벗었다는 거 말고는 또 뭐 딴 거 한 거 없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저희 뭐 스포츠, 왜냐면 겨울이 길어요. 그래서 눈이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스키, 뭐 아이스, 저 뭐냐, 썰매 말고 그 스노보드? 스케이트, 스노보드? 스케이팅, 스케이트? 네, 스케이팅 같은 거. 봅슬레이? 네, 봅슬레이 저희 산이 없어요. 호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얼잖아요. 예.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요. 그거 봤어요. 운동장으로 쓴다고. 네, 겨울에. 그 호수가 운동장으로 변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절감을 하더라고요, 예산을. 학교 운동장이 따로 없고. 네, 학교 운동장이 따로 없고 거기로 가서 이제 스케이트 아니면은- 타고 뭐 아니면 뭐 벗었다거나. 벗었다던가 자연을 많이 쓰더라고요. 겨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름도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 한 3개월 정도? 약간 한정판이에요. 한정판으로. 네, 잠깐만 희귀하게 이제 희귀하게. 네, 희귀종이죠. 그럼 여름은 어느 정도의 온도가? 여름이 평균이 아마 한 18도 정도. 18도. 네, 근데 더울 때는 그래도 30도까지 올라가긴 해요. 많이 요즘 올라가는구나. 기후가 좀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온난화. 네, 온난화 때문에 30도 되는데 또 에어컨이 없어요. 대비를 못하니까. 우리 나라는 이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야 해가지고. 그치. 그 짧은 기간 때문에 에어컨 놓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쵸. 그게 뭐 다른 유럽 나라도 비슷하겠죠. 예, 근데 예, 그런 문화가 없어. 에어컨 문화가 없기 때문에 어. 에어컨이 없어서 그 30도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죠. 버섯 채취해서 스프 끓여 먹으면 네. 스프 끓여 먹으면 좀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버섯 중에서 차가운 체질인 버섯들이 있어요. 냉체질 버섯들이 있어서 그런 버섯들만 캐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또 낮춰주고. 그럼 친구들 초대해서 네. 체온을 낮추는 버섯 그렇죠. 같이. 그래서 먹을 때. 이제 온도가 좀 높은 애들끼리 만나고 그러면서 뭐 냉체질인 온체질인 사람들끼리 이제 버섯 스프 끓여 먹고 그런 식으로 놀고 있어. 버섯 소믈리에 같이 체질에 맞는 버섯을 좀 추천해 준다거나 네네. 그러기도 해요. 그 대부 있잖아요, 대부. 천주교에 있는 대부. 예예예. 네. 제 그 뭐였지 영어로? 뭐였죠? 몰라요. 영어로 파던데? 가파더? 갓파다. 네. 갓파다인데 가파더. 그 갓파다가 있어요. 예. 그분이 버섯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버섯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대부님이. 예, 대부님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면 대부님이 이건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을 수 없는 거다 네 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근데 대부님이 틀린 적도 있었나요? 대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막 취한다거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저를 실험지로 사용한 게 아닌가. 그때 당시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안 먹여보고. 괜찮은지, 예, 먹여보고 얘 좀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은데 싶으면은 좀 그러면은 조심하고. 뭔가 적어. 네, 적어. 네. 상태 보고 뭔가 적어요. 대부님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유배까지 가셨잖아요. 왔다 갔다. 네. 그러면 가장 감수성 풍부하고 예민했던 시기가 이제 좀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렇죠, 그렇죠. 정체성 같은 건 어떻게 좀 혼란이 오지 않았나요? 처음 갔을 때 많이 왔죠.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예. 사실 그때 당시에 외국인 많이 없었잖아요. 저 혼자 이제 초사연인데 그거를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그래서 막 약간 연예인처럼 예. 바라보는 그런 눈빛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겠죠. 예. 그래서 막 그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머리 잡아 당기고 진짠가 해서.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놀이공원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물보다 저희를 많이 구경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더 인기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전화도 왔었어요. 여기 와서 좀 사람들 오게끔 해달라고. 동물원 쪽에서. 미친 거 아니야? 왜냐면 그런 정식으로 전화해서.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러 오는 거예요, 저희를.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핀란드 가니까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치. 다른 애들끼리 그냥 똑같이 족사연이고 저도 이런 친구들이 진짜 있었네. 나랑 똑같이 생겼네. 눈도 파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은 없었고. 아무튼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야 이거 뭐지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평범하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 좀 이상했어요. 항상 독특하고 주목받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 다녀도 막 인사하고 그랬어요. 아메리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 가니까 이거 나 그냥 인간이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재미가 없었겠어요? 핀란드 생활이? 재미도 없고 사실 집단주의가 아예 없어서 혼자만 노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가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이웃 간의 거리도 한 30분은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도
학생이 초등학교였는데 60명 정도 있었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구나 해서 그게 조금 많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좀 벅작대는 데 살다가 산적한 데로 가니까 좀 심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심심하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핀란드어를 또 못 썼으니까 그냥 핀란드어만 배워야겠다 하는 마인드로 그냥 다녔기 때문에 근데 다시 영어 배우려고 아버지가 코라고 예. 다시 또 고등학교 때 갔죠? 핀란드를. 네, 고등학교 때. 맞아. 근데 이게 사실 고등학교를 간 이유가 저희도 군대를 가요. 핀란드 군대. 네, 핀란드 군대.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핀란드를 보면서 또 군대를 가면 좀 거기서 또 아싸가 될까봐. 그래서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보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핀란드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요. 무조건. 계급이 중사예요. 예, 중사. 부사관이죠. 부사관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요?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군역. 임무마다 좀 달라요. 그 기간도 좀 달라요. 이게 기간 말하면 한국 분들이 좀 비웃긴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네. 근데 왜 제 표정을 이게 살펴봐요. 이게 제 표정 변화를 왜? 치아가 보이나? 참 단속했어요. 단속하셨어요? 네. 최대한 안 보이게. 근데 어떻게 중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정도의 임무면 보통 이제 운전병, 단순한 거. 그런 분들은 6개월 다니시고 좀 중요한 임무나 뭐 분대장 이런 분들은 이제 1년 정도. 사실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저희도 징집장이 와요. 거기서 뭐 어떤 부대 갈 건지 원하는 부대 있냐 뭐 이런 거 좀 조사하고 거기를 안 가면 경찰이 쳐들어와요. 한국에서는 수능 안 가면 경찰이 태워주잖아요. 핀란드에서는 그 징집장 왔는데 안 가면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요. 그럼 실어다 줘요? 네, 실어다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정해놓고 첫 2개월이 이제 훈련병 시절이죠. 또 이 안에서 2개월을 또 훈련병으로 보내요. 네. 훈련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가 약간 오합지졸이잖아요. 오합지졸. 이상한 사람들 많이 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핀란드 조폭. 네, 깡패들, 갱스터. 일진들 있어요. 핀란드에. 있어요. 막 버섯 막 먹여 강제로. 코딱지 파면서 버섯 먹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핀란드에도. 그런 분들을 걸러낸다는 느낌으로 이제 훈련병 시절을 또 딱 보내고 거기서 이제 정해져요. 이 사람은 분대장, 뭐 소대장이 될 수 있냐 해서 될 수 있다 싶으면은 이제 그런 교육 훈련을 받고 한국은 1병, 2병 어떻게 돼 있죠? 2등병, 2등병, 1병, 2등병, 상병, 병장 이렇게 돼 있는데 핀란드는 기본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계급이 그러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병사. 언타이틀. 네, 언타이틀 병. 언타이틀 병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하나 있는 게 뭐죠? 꺾고요? 네,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중사가 됐었죠. 계급 시스템이 좀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군대에 있을 때 현역으로 있을 때는 척척척 빡세게 하는데 예비군 때는 어때요? 좀 설렁설렁해요? 예비군 때는 뭐 사실 저는 예비군을 간 적이 없어요. 한국에 쭉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친구들이 갔다 온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진짜 캠핑 가듯이 간식 같은 거 챙겨가고 자유분방 하더라고요. 예비군. 한국의 예비군 좀 어때요? 옛날에는 되게 널널했고 통제가 잘 안 됐어요. 이상 가면은 어떻게 가냐면은 이러고 막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녀 그냥. 근데 억지로 오히려 가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막 이래. 그냥 이렇게 막 껄렁껄렁. 껄렁껄렁. 최대한 껄렁껄렁. 이렇게 걸어가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그 진열로 서 있잖아요. 네. 제대로 안 서 있어 그냥 막 대충. 그러면은 다 같이 이렇게 걸어요? 진열로? 다 같이. 진열 이렇게 걸어요? 다 같이 이렇게. 그리고 계속 궁시렁궁시렁 돼. 뭘 또 한다는 거야? 뭘 계속. 혹시 담배도 피나요 그러면? 담배를 거기서는 못 피고 막 이래요. 야 담배 피러 가자. 그 선배님도 가시면 안 됩니다. 갔다 올게 잠깐만. 그런 느낌. 통제를 안 당해. 통제를 안 당해. 그러니까 일부러 더 통제 안 당하려고 막 용을 쓰는 느낌. 약간 억하심정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전역했는데 예비군까지 막 끌려오는 게 너무 싫어서 억지로 반항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랬는데 엣지가 없어졌군요. 각을 엣지. 핀란드에서 너 엣지 없어? 이래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나 느슨하면 엣지 지켜. 너 엣지 없는 놈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면 거기서도 막 엣지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폭력 써요? 폭력은 안 써요. 교관이 그 장교가. 저희는 폭력은 없었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은 밥 먹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든지 아니면 뭐 메뉴 맛있는 메뉴 있으면은 맛없는 메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대놓고 조금 서럽게 네, 서럽게 하고 좀 왕따 당하듯이 괴롭히는 거네. 네, 약간 그런 식으로는 하는데 폭력은 안 써요. 소리도 쳐요 막. 소리보다는 거의 그냥 멘탈 싸움이에요. 마인드 게임. 우리는 딱 야 새끼야! 그 약간 복식 호흡으로 야 새끼야! 저희는 그렇게 해요. 너니 버섯이요? 아니 너니 미노띠 미노띠 이거 뭐예요? 이게 미노띠가 1분 이제 훈련을 하러 갈 때 그 1분 준다. 네, 1분 준다. 그래서 미노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 지르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팔꿈치 각도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딱 서 있다가 미노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고 너니 올라왔어 마르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스 이게 마르스가 약간 영어의 그 마치? 약간 행진 같은 그거를 이제 마르스 이렇게 마르스 화났으면은 조금 더 길게 해요. 마르스 너무 화나면 그러면 마르스 진짜 격한 분노. 그럼 살짝 닭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예비군 막 껄렁껄렁 했잖아요. 네. 이제 안 그래요. 왜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할 거면 의미가 없다. 예비군 이대로는 안 된다. 더 군기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통제 안 따르면 시간 안 채워줘요. 그래서 억지로 다 들어요 이제. 침착맨님 좋은 시절 때 다니셨네요. 저도 얘기 들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과장한 거고 저 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하고 막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핀란드가 이 존댓말 반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반말하면 막 화난 느낌이 나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없으니까. 근데 뭔가 그 뉘앙스로는 당연히 있잖아요. 공손한 표현과 그냥 막 허물없는 표현, 막 위협적인 표현 같은 말이더라도. 근데 약간 그냥 다 그 마초맨이에요. 기본적으로요? 네, 기본적으로. 다 강해요? 다 강해요. 제가 좀 약해진 편인데 왜냐면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 있을 때는 레오님도? 네. 화장실 자수 제대로 앉아서 버섯 마시면 이래! 그러면 다 거기 있는 사람 자고 나면 화장실 갈 때도 자 나 다 마초맨들 다 마초맨들. 근데 그게 다 각자 어색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 자연스럽게. 네, 그게 체계화돼 있어요. 그러면 전역하면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부드럽고 포근해지고. 근데 그게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군대 시절 때 사진 있어요. 저 굉장히 샤프했습니다. 아니 무섭다. 야 누구 작살내기 3초 전인데요? 독이 올라서 독이. 네. 이때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계급이 지금 없어요. 이게 훈련 막 끝났을 때요? 막 끝났을 때. 제일 독 바짝 올랐을 때. 제일 바짝 오르고 자부심 생겨. 난 중사가 될 거야.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좀 약간 그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요. 마초맨. 이때는. 네, 이때는. 인생 최대 마초맨. 네. 진짜. 그때는 좀 무서웠는데 지금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요거 한번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핀란드에서 오셨으니까. 네네. 핀란드에 관해서 사실 우리들이 이제 핀란드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신비의 나라기도 해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접한 것도 좀 있는 나라. 핀란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핀란드가 24년 기준으로 7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해피니스 요거를 국가화한다면 그게 핀란드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행복한 국가의 기준이 돼버렸더라고요. 핀란드가.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 7년 연속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최근까지예요. 24년이. 최근까지 작년까지예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북유럽식 뭐 복지가 뭐 어떻게 하고 북유럽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살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그 시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까지도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꼽혔던 거죠.
제가 그래서 핀란드인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왜 이렇게 행복하냐? 모르겠대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혹시 군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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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아닌 친구. 아, 또래. 예, 또래 친구한테. 30살 또래. 친구 있었을 당시에. 예. 당시. 요즘은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잘 안 돼. 연락 두절입니다. 자주 봐야 되는데. 예, 볼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좀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핀란드 자체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아직도 그 연구의 해답을 못 찾았어요. 지금 뭐 어떻게 암을 치료하지? 약간 이거랑 비슷한 급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까? 몰라. 이유를 몰라. 이유를 본인들도 몰라요. 근데 본인들이 모르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 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야? 상황이에요? 이거 뭐지? 그거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건 아니죠. 불행하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네, 것도 아니고 그냥 인지조차 안 하고 있는 것 자체인데 외국 사람들이 자꾸 너네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러니까 그게 아마 무의식적으로 내가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행복한 건가 봐요. 불행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괴로워보다는 행복한 거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괴로워. 팍팍해. 이러니까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그렇죠. 핀란드.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게 약간 불교 정신이 좀 섞여 있지 않나요? 약간 무소유. 있어요?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가 사실 루터교가 제일 많긴 한데 뭔가 내가 가진 거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안분자족. 있는 거에 만족해요. 있는 거에만 만족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있으면은 차도 사실 그렇게 자주 안 바꿔요. 보통은 한 3, 40만 킬로미터 타거든요. 그래서 거의 차 한 대 사면은 평생 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번 고를 때 잘 골라야 되네요. 그래서 그냥 잘 고릅니다. 엄청 고민해서 고르겠네요. 그래서 요즘 기아 현대 많이 타요. 오래 가니까. 멘트가 좀 국뽕이긴 한데. 근데 딱 적절할 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요? 이쯤에 국뽕 멘트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조금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외국인이니까 이런 멘트 좀 해주면은 또. 사실 이런 멘트 하라고 많이 불려요. 한국이 뭐가 좋냐. 한국 좀 칭찬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제작진한테. 저도 옛날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네. 문화재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패널로 외국인 패널이 있었어요. 예. 근데 다른 패널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꼭 외국인 패널한테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직지심체 같은 경우는 외국에보다 300년 앞서갔다. 앞선 기술이다. 이거를 꼭 외국인님에서 그럼 꼭 그걸 이제 꼭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적인 멘트들은 다 외국인이 보통 하더라고요. 꼭 그리고 그 해외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지. 예. 그래서 반감할 때가 있어요. 핀란드랑 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더 좋냐 뭐 이런. 근데 그게 난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핀란드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핀란드가 좋은 거지 뭐. 한국이 좋다고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옛날에는 모르겠다. 옛날에는 조금 더 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 자기 나라니까 핀란드가 더 좋아요 하면은 그렇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하고 이제 다. 요즘은 돌려서 얘기하죠. 핀란드가 사실 사우나가 제일 좋죠. 그래서 뭐 시중에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긴 한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안정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려서. 여기다 이거 약간 공감하는 게 2024 파리 올림픽을 갔어요. 네네. 거기 이제 빠비 형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경기를 같이 봤어요. 네. 빠비 형님하고 보는데 양궁 남자 결승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한국 대 프랑스가 붙은 거예요. 근데 한국 응원단으로 온 거야. 한국 방송 껴가지고. 스폰이 한국 돈으로 온 거야. 근데 본인은 당연히 프랑스 응원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파비앙님은 태권도 그 선수도 하셨고 약간 그 응원 있죠. 축구도 좋아하시고 그 몰입해서 응원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나는 파리를 좋아할 건데 여기서 티를 못 내잖아. 왜냐면 한국이 딱 10점 쏘면 와! 하는데 이게 다음에 또 프랑스가 또 10점 쏘면 와! 그러니까 이게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심지어 그래가지고 준결승 때 프랑스가 올라갈랑 말랑 하니까 프랑스가 올라가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하는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그 귓속말로 계속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진 않겠죠. 자기 나라니까 뭐 올라가면 안 된다고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요. 이게 이상해져 버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프랑스 응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랬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계속 그 요구하는 요구하는 표현 여기에 계속 이렇게 좀 강요받는 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한국이 이겼어요. 한국이 이겼어요? 네. 한국이 이겼는데 해맑게
야 모두 화이팅입니다. 모두 화이팅이다. 이게 깃발 이렇게 흔드시면서 내가 옆에서 좀 보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괜히 좀 짠하더라. 괜히. 아, 그래도 하늘이 도왔네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이겨서 한편으로는. 그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이겨도 그냥 잘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이 못 즐긴 거지. 근데 그게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그냥 한국 응원했을 텐데. 아 그냥 근데 막 이럴 수 없잖아. 부셔버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라인데. 아,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좀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 요즘에는 근데 그런 거는 많이 안 하시잖아요. 아, 요즘에는 처음에는 사실 그 목적으로 많이 불렸었는데 요즘은 그냥 레오로 많이 불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한국말 잘하는 그냥 외국인이었고 요즘은 레오라는 존재감이 조금 더 많아졌죠. 그 전에 처음 그 비정상회담 나오실 때만 해도 외국인의 이게 훨씬 강했을 거잖아요. 레오라는 거보다는. 근데 그때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아, 녹화할 때. 네, 왜냐면 거의 이게 10년 전이죠? 예, 거의 10년 됐죠. 8, 9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불린 건 줄 알았는데 미팅 가보니까 핀란드에서 막 주르르르 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핀란드 대표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야, 이거 핀란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포지션이구나. 근데 한국에서 거의 살았고. 예, 그래서 그때 벼락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방송상 핀란드에서 좀 모르는 식으로 이미지가 좀 나오긴 해서 사실 그 이후로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게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막 자기 나라 자부심 갖고. 그럼요. 막 다른 나라 강한 막 발언도 하고. 그럼요. 그런 걸 바랬을 거야. 조금 더 핀란드를 조금 더 앞세웠어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7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핀란드인인데 핀란드인조차도 왜 행복한 나라인지 모른다.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핀란드 행복지수 높다 이러는데 옛날에 그거 오세요 핀란드 그 트위터 계정 사건 있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좀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루시기도 했고. 네네, 저는 한번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오세요 핀란드라는 트위터 계정이 옛날에 열렸어요. 근데 그분이 막 포스팅을 했어요. 막 핀란드에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우울한 내용이 있어요. 조금씩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막 오지마 막 뭐 이래도 올 거야 뭐 막 그러면서 계속 하다가 포스팅이 끊겼어요. 그렇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뭐 댓글에는 한국 와서 뭐 지인인데 잘 살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런 추측은 많은데 확실한 정확히, 건 아니고. 네, 확실한 건 아니고 갑자기 그냥 뚝 끊기고 마지막이 이제 오지마 핀란드. 근데 그거를 마치 예견했다는 듯이 핀란드에 살면은 요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를 미리 좀 약간 예측했다는 듯이 좀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결론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로 그냥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결론에 도달할까. 이 과정이 좀 궁금해가지고 봤었어요, 사실. 루트가 여러 개요? 네, 루트가 여러 개. 종착지는 똑같아요? 종착지는 어쨌든 우울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까. 그 인생이 좀 궁금해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했죠. 근데 실제로 그 핀란드에 살면 좀 그렇게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일단 나라 자체가 어두워요. 그 기후가, 환경이. 왜냐면은 저희 겨울이 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해 떠 있는 시간 자체가 제가 이번에 핀란드를 갔다 왔었는데 아니 무슨 엄청 깜깜하더라고요. 이게 해가 안 뜨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 북쪽으로 가면 해가 한 달 좀 넘게 안 떠요. 아예 계속 쭉 어두워요. 밤이에요, 계속? 그냥 계속 밤이에요. 녹턴이 궁 쓴 것처럼. 계속 어둡기 때문에 불이 없어서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즌 1은 없었는데, 녹턴. 네, 시즌 1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티어가 제가 시즌 2 때는 그때가 플래티넘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그때는 플래티넘이었는데 시즌 2 때는 플래티넘. 예, 요즘은 이게 제가 또 군대 전에는 좋았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좀 안 좋아졌어요. 마초민이 돼서 세세한 컨트롤은 잘 못하게 되고 큰 동작 큰 동작 때리는 거, 총 쏴는 거 이런 거 잘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세세한 거 큰 동작 위주로 세세하게 세세한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핀란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사진이 몇 개 있거든요. 저희가 네네 사진을 또 준비하셨네요. 사진 골 때려요 이거. 이게 지금 보편적인 사진인지 아니면은 되게 특수한 상황을 찍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요거예요 사진이. 이거 유명하죠. 이게 뭐냐면은 핀란드인들이 줄 서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정류장에서 그럼 줄이 아닌가 보다 이건.
어떤 게요? 이게 지금 여기 이거 서 있는 거요. 이게 지금 줄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사람들끼리 엉키기 싫어가지고 간격 조절한 게 아니고 줄이에요? 아, 이게 지금 줄이에요. 지금 저 캐리어 보이죠? 예, 여기. 그래서 아마 저분들은 여행하러 오신 것 같고 예. 이분들은 이제 살짝 간격을 두면서 버스 올 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첫 번째로 타겠네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이거는 모릅니다. 아, 예. 그럼 줄을 왜 서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구역을 카지노처럼 나 여기서부터 네네. 여기 이 구간을 걸겠다예요? 예. 그래서 아, 그거예요? 그 공간이 클수록 아, 저 사람은 조금 자신이 있구나. 아, 예, 커버할 수 있다? 조금 더 커버할 수 있다. 아, 그럼 줄이 아니잖아. 줄인데 줄 같지 않은 줄이에요. 예. 저기 그러면 저 정류장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포기한 네.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이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모여 있어요. 아, 좀 보니까 한국인 같기도 하고 저기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룰을 모르시고 보통은 여기 지금 잘렸는데 여기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래서 아, 여기, 지금 다음 사진 있어요. 다음 사진. 아, 다음 사진 여기 있어요? 내리면은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 다 이렇게 쭉 가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또 들어가면은 또 집이 있거든요. 예. 이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 저쪽 끝까지 가버려 계속. 그 줄이 길면은 집에서 대기하면 돼요. 아, 그래서 앞 사람이 뛰어간다 싶으면 아, 버스 왔구나. 하나 이제 알람이죠. 근데, 버스 왔다 해가지고 빨리 뛰쳐나가야 돼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넓게 쓰는 거예요? 이것도 연구 대상이에요. 아, 몰라요. 몰라요. 아, 왜 그런지는 네, 자연스럽게 저렇게 그냥 할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약간 그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마다 그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지키려고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게 아닌가. 저게 줄이 모든 나라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핀란드만 넓게 쓰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왜 보편적으로 그렇게 좁게 쓰냐 하면은 새치기들이 있는데 새치기들이 들어올 공간을 자기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를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네네. 들어오게. 근데 커버를 할 자신이 평상시에 여기를 신경 쓰기 싫으니까 네. 붙어 있는 거죠. 줄에. 그럼 들어왔을 때 감지가 쉽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끼면은 약간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커버 해봤자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누가 더 빨리 들어갔다고 뭐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새치가 있지도 않고. 새치기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인구가 밀도가 막 높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막 예를 들어 저기 기다리는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럼 사실 저런 식으로 하려면 정류장 딱 왔어요. 아, 줄 서야겠네. 500m 더 가. 500m. 그 줄 끝까지 가는 게 더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핀란드가 사실 나라가 넓어서 이웃 간의 거리도 굉장히 길어요. 30분 간격. 30분 간격, 뭐 40분 간격 이렇기 때문에 예. 거기서 조금 이게 유래된 게 아닌가. 애초에 사람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상황 자체가 많이 없어요. 불편할 수도 있겠다. 많이 불편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네. 이거 괜찮은데. 네. 지금 만약 비정상회담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쪽에 가 있겠죠. 핀란드인 척하려고. 그러면은 네. 핀란드 군대는 모두 모여! 막 못 가, 막 튕겨져. 막 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약간 방어벽이 있는 느낌처럼. 집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밀집 대응을 어떻게 해요? 그때 그건 뛰어갈 때만. 뛰어갈 때만. 이제 진열하면은 이걸로 하죠, 보통. 보통 팔 길이로. 예, 이걸로. 그럼 핀란드 군대에서는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붙어서 이렇게 막 줄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럼 괜찮아요? 참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편안한 상황은 아니지만 참는다. 네. 그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게 편하니까 다 각자 하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모른다는 거는 그냥 이게 편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굳이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니까. 자, 이렇게 이제 줄서기가 있고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이게 핀란드 벤치인데 1인용 벤치예요. 그리고 이게 각자 보는 방향이 보는 방향이 다 달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 예산 삭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거는 의도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그
1인용이죠, 말 그대로. 예. 예, 저기 근데 지금 앉는 사람이 없네요. 근데 보통은 이게 시선 자체가 예. 서로 마주 보게 되면은 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각이 안 나오게끔. 예, 각이 안 나오게끔 그냥 아예 틀어 놓은 거예요, 애초에. 근데 저런 형태의 의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벤치도 있죠? 아, 있긴 있는데 잘 이용을 안 하죠. 보통 한 명 앉으면 거기에 안 앉는다던가. 예. 아니면 이제 저기서 주무고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그 막 벤치 못 자게 가운데다 이렇게 뭐 요철 같은 거 박아놔요. 벤치도 못 자게. 근데 이런 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계열받아요. 사실 한국인으로 눈을 봤을 때 막 그 어지러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앉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좀 줄을 세웠으면. 아, 줄을 세웠으면. 네, 이게 너무 자연분방해요. 너무 개인주의예요. 저는 이게 약간 그냥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네. 이해를 하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어. 네,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핀란드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핀란드의 문화를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게 탄생한 게 아닌가. 이거는 그래도 방향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이죠? 저거 영역이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영역이 딱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예. 핀칭어 게임. 예, 여기서 나가면 옆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거리 유지를 확실하네요. 이 정도 간격을 유지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 있죠. 벤치 앉을 때 옆에 사람 있으면 보통 없는 데부터 채워 넣긴 하죠. 네, 그러다가 그 앉는 공간에 차면은 이제 사람 옆에 있는 자리로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앉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그렇게 긴 의자는 그런 식으로 쓰니까 보통 지하철이든 어디든. 근데 저기는 너무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심술이 나는 거지 보는 사람이. 아니 일단 어차피 의자 깔 거. 예. 네? 이거 한 철 좀 더 써서 한 3인용으로 만들고 평소엔 한 명만 쓰라 이거예요. 한 명씩만. 그러다가 더 앉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앉을 수도 있는 건데 이악 물고 1인용으로 만드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한국인 시선에서 네, 한국인 시선에서 좀 열받는 거지. 심술 나는 거지. 이 감성이 없으니까 저는. 근데 핀란드가 굉장히 효율적인 걸 좋아해서 아마 인구 비례 굳이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도로에는 딱 3명 정도 앉더라. 예, 최대 뭐. 여기는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이 없어서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쵸. 만약에 뭐 헬싱키 공항인가요? 그렇죠. 헬싱키 공항. 공항 여기 의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헬싱키 공항 의자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빡 도는 거죠. 그거는 저도 빡 돕니다. 예. 공항에서 그러면 그건 그냥 매기는 거죠. 자, 이번에 대한항공 탑승객들 자 타주세요. 줄 서는데 다 그래서 밖에 헬싱키 공항 밖에 저기 한 2km 뒤에 지점을 지나가다가 여기가 뭐 대한항공 그 뭐 줄이에요? 줄이에요. 서울 가는 줄이죠? 네네 맞습니다. 아니요 여기 오사카 줄이에요. 오사카. 그래 한국 줄 어디에요? 한국 줄은 저기 400m 더 가야 돼. 400m 더 가야 돼요. 네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조용히 박아가지고 정수리가 조금.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가방을요? 아니요 정수리를. 정수리요? 예, 제가 점검을 탈모인으로서. 네. 너무 호들갑이에요. 이 머리카락 색이 밝잖아요. 네. 스킨색하고 겹쳐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전혀 진짜. 그래서 사실 이게 방송 같은 거 할 때 스튜디오 굉장히 밝잖아요. 예. 뿌리 저거 뭐냐? 뿌체인가? 흑채. 흑채. 한국에는 검은색이잖아. 검은색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뿌리 염색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만 어두워지니까. 금채가 없더라고요. 금채. 외국 사람 없어요? 금채? 모르겠어요. 핀란드 사람은 안 쓰겠다. 다 마초맨이니까. 금채 뿌려? 그럼 막 다 달려가지고. 그러면 금채 뿌리는 거니까 지나가다가 그러면 정류장에서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와 하면서. 그렇죠. 금채 뿌렸냐고. 저희는 오히려 보이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은 핀란드에서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자일리톨. 껌은 아니고요. 치약. 핀란드에서 제일 유명한 치약. 확실히 이게 그 핀란드 치약이 좋아요? 이게 그 핀란드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가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향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좋더라고요. 좋은데요? 네, 어제 써봤거든요. 혹시 네. 핀란드엔 칫솔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비비셔서.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게 치약이 좋아서 굳이 칫솔 필요 없어요. 이게 또 핀뽕.
국뽕은 조금 자제했어요. 착한 핑퐁. 네, 이번에 핏뽕으로 다. 아, 좋아. 네. 좀 뱉고 와야겠다. 아, 저 먹었는데? 먹었다. 아니, 맛초면이면 먹어야죠. 핀란드에서는 그 기본이에요? 군대에서는 그렇습니다.